얘가 샵에서 그렇게 많이 써요. 끈적임이 거의 없다시피 적어요. 얘는 진짜 눈으로 보일 정도로 모공 구멍, 굴곡들이 커버가 되니까 야밤에 눈꼬리가 그대로인 거예요. 요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정말로 매일 쓰니까. 화잘먹 치트키 용도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안녕 비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이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더워지면서 땀이랑 유분이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비탐찌들도 여름의 화잘먹 제품들, 여름 지속력 높일 수 있는 메이크업 루틴들을 궁금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베이스 메이크업 고민 타파하는 저의 치트키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제가 찐으로 애정하는 제품들만 추려왔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짜잔! 정샘물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 미세트인데요. 비탐찌들 진짜 정말 미안해요. 직업템 처음부터 소개해서 미안해. 하지만 요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정말로 매일 쓰니까. 요거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친구들한테 막 추천을 했더니 제 친구가 또 친구의 친구한테 소개를 하고 또 친구의 친구한테 소개를 하고 막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비탐찌들도 정말 호인 댓글이 유독 많은 제품이에요. 저는 정말 안 좋다는 댓글을 아직 못 봤을 정도로 우리 비탐찌들 후기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은 여러분 그냥 뿌려서 사용하는 미스트인데요. 저는 화장하기 전에 그 화잘먹 단계부터 쭉 하잖아요. 그럼 스킨케어부터 이제 베이스 단계까지 쭉 하는데 그냥 다 통틀어서 두 번째 단계 패드 사용하고 그 두 번째 단계에 물 미스트를 듬뿍 뿌려줍니다. 한 번 발라주고 좀 흡수시켜준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주는 편이에요. 저는 발라줄수록 그 피부의 속광이 미치게 나오는 걸 느껴가지고 만약에 오늘은 유독 각질이나 들뜸이 보인다 하는 날에는 더 충분히 발라주는 편이고요. 그렇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피부를 딱 보면은 이게 그 예전에 물크림 특유의 속광이 뿜뿜하는 물막이 입혀지거든요. 근데 물크림보다 훨씬 더 가볍고 산뜻해요. 물크림은 아무래도 좀 쫀득하고 밀도감 있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사계절 내내 언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름인데도 쓰는 걸 보면은 확실히 사용감이 무겁거나 끈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제품 스킨케어 용이냐고도 물어봐 주시는데 스킨케어 용 아니고요. 픽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꼭 화잘먹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진짜 시코르 매장 가가지고 우연히 발견하고 구매를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된다. 물크림만 아시는 게 아니라 물 미스트도 꼭 한 번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제품을 메이크업 하기 전에 무조건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약간 장각질 뜰 것 같고 아 오늘 화장 뭔가 100%안 먹을 것 같은데 싶은 날 있죠. 그럴 때 사용해주면 차이를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추천한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한테도 또 추천했는데 그 친구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확실히 화장이 안 떠. 화장이 잘 먹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피부 타입 관계없이 안전빵인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도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라 다시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여름에도 이제 유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장각질이나 들뜸이나 끼임 같은 현상이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름에 쓰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짜잔! 여러분 요거는 조금 신박템. 이거는 지방시의 프리스메 리브레라고 읽으면 될까요? 스킨 케어링 코렉터 제품이고 컬러가 스카이 블루인데요. 이거 제가 보내주신 걸 그냥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구매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보내주신 걸 봤을 때 컬러가 막 이래요. 거의 하늘색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멜리 보라 쿠션을 다 썼나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대체 방법으로 요거를 그냥 써봤거든요. 근데 웬걸? 노란 그 채도끼 잘 빼주는 건 기본이고 왠지 모르겠는데 얘를 쓰기만 하면 지속력이 되게 이쁘게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제품 때문은 아니겠지. 그냥 오늘 화장이 좀 잘 먹었나 보지 했는데 얘를 쓸 때마다 오히려 이 제형이 화장이 무너지는 거를 방지해주면서 입자들끼리 뭉치지 않게 잘 잡아준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유분기가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화장품 제형들끼리 떡지지 않게 얘가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거를 저도 얘가 왜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쓸 때마다 느껴가지고 정말 오늘은 지속력이 이뻤으면 좋겠다 하는 날에는 얘를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로만 따지면 저는 아멜리 보라 쿠션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좀 톤업에 지금 눈이 돌았다. 다크닝 방지를 위한 그 톤업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아멜리 보라 쿠션 한번 먼저 써보시고 이 제품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물론 얘는 가격이 이제 저렴하게 구매해도 4만 원 정도라서 있는 편이긴 한데 얘 진짜 지속력을 너무 이쁘게 만들어줘가지고 요즘에는 이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아멜리 보라 쿠션은 확실히 그 연보라에서 조금 더 짙은 보라색 컬러라면 얘는 정말 하늘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 채도끼를 정말 창백하게 잘 빼줘요. 그리고 사용감은 얘가
더 리퀴드하고 촉촉한 편이라 저는 그냥 본 그대로 얼굴에 쓱쓱 발라준 다음에 퍼프나 스펀지로 이렇게 두들겨서 블렌딩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제형감 자체가 엄청 얇고 피부에 스며들듯이 발려서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네요. 마무리가 됐을 때 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촉촉하면서도 얇게 피부에 좀 스며드는 타입이라 그 다음 뭐 메이크업이 좀 너무 매트하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쓰게 돼요. 정말 오랜만에 만족한 톤업 제품이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쿠션이나 파데를 바르면 그 제품들은 베이지 컬러잖아요. 이 베이지 컬러와 이 하늘 색깔이 섞였을 때 컬러감이 더 맑은 채로 유지가 돼요. 시간이 지나도 노란기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컬러가 그 노란기를 좀 잡아주면서 같이 섞여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컬러가 이쁘게 유지되는 거는 기본이고 지속력까지 왜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능한 제품. 너무 만족하고 쓰는 제품이어가지고 비탐지들한테 각 잡고 소개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아시죠 비탐지들? 그 다크닝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쿠션 파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쿠션 파데 바르기 전에 이런 톤업 제품을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쿠션 파데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름기 때문에 베이스가 녹더라도 얘네들이 피부 컬러를 한번 보호해주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다크닝 방지가 되거든요. 진짜 이 방법 안 해보시는 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에 요철 스킨케어 루틴 때문에 꽂혀있는 프리메라의 비타티놀 세럼인데요. 이 제품 제가 이전에 화장대 터는 영상에서 소개드린 만큼 꽤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드디어 영상을 보시고 프리메라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일단 이 제품을 제가 화잘먹 제품으로 소개드리는 이유는 화장이 잘 먹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바탕 피부 결 정돈이 먼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기 쉬운 스킨케어 단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들고 왔어요. 이 제품은 진짜 피부 결, 요철, 탄력을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인데요. 특히 그 다음날 피부 결이 쫀쫀해지고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빨리 느껴져서 환절기부터 시작된 각질이랑 그 다음에 피부 결 거칠거칠한 느낌이 고민이신 분들께 강추해요. 이 제품은 너무 신기한 게 작년부터 제 주변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너무 좋다고 추천을 많이 했던 제품인데 제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제품은 잘 안 써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뭐 좋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던 그런 제품인데 제가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라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본격적으로 써보게 된 거예요. 근데 비타티놀 세럼은 정말 피부 결이랑 요철, 그 다음에 탄력, 모공까지 전반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라 제가 그 요철 없애는 스킨케어 방법에서 두 번째 단계에 이거를 쓴다고 소개드렸던 적도 있잖아요. 다른 제품을 써도 되긴 되는데 확실히 이 제품을 썼을 때 저는 그 요철이 연해지는 효과가 배로 나타나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요철이랑 별개로 정말 피부 결이 부들부들한 느낌이 빨리 나타나요. 우선 제형을 보시면 묽게 흐르는 제형인데 마냥 물 같지는 않고 약간 밀키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순간 촉촉함이 가득 느껴지면서 확산이 빠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이 비타민C랑 레티놀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도 끈적임이 거의 없다시피 적어요. 그리고 다 흡수가 되면 오히려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저같이 스킨케어 제형 묻어남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쓰시기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레티놀 제품 이제 강력한 제품들 사용한 다음에 그 저릿저릿한 느낌 때문에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 피부에 느꼈을 때 자극감이 거의 없다고 느꼈던 몇 개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라 레티놀 써보고 싶은데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번 입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 제가 자꾸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빠르게 느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효소 파우더의 그 부들부들한 느낌이랑은 또 달라요. 효소 파우더는 진짜 뭔가 밀가루가 묻은 것 같은 뽀얀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이 제품은 피부결을 좀 쫀쫀하게 해주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제품이 피부결에 효과 보셨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그냥 보고 넘겼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정말 쓰다 보니까 요철이랑 피부결이랑 그 다음에 Y자랑 그 세로로 늘어진 모공 있잖아요. 그런 늘어난 모공들도 같이 쫀쫀해지는 효과가 전반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낮이랑 밤에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아무래도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같이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전에 제가 같이 쓰면 좋은 궁합, 안 좋은 궁합 그 영상에서 소개드렸다시피 비타민C랑 레티놀은 원래는 같이 쓰면 좋지 않은 궁합이긴 해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자극감이 배로 느껴질 수 있어서 각자 사용한 다음에 적응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같이 쓰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예 그 프리메라의 독자 기술로 비타민C랑 레티놀이 배합되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제품도 그렇고 레티놀도 그렇고 자극감 때문에 좀 쓰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사용해보시면 비교적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진짜 찐으로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토너를 미스트 공병에 덜어서 피부에 한번 흡수시켜주고 또 한 번 레이어링해서 듬뿍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타티놀 세럼을 전체적으로 발라주는데요. 만약에 좀 여름이어가지고 늘어난 모공이 신경 쓰인다고 하시면 한번 흡수시켜준 후에 그 다음에 모공 부위에 조금 더 두툼하게 발라서 흡수시켜주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때 요철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제가 크림팩 단계 하는 거 효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크림팩 하는 방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주면은 확실히 피부 결이랑 각질이랑 그 다음에 이제 모공 케어까지 되니까 이 위에 똑같은 베이스 제품을 발라도 확실히 화장이 잘 먹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절기부터 시작된 그 피부 고민 때문에 화장이 뜬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오특 행사 내용이 있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기존 비타티놀 세럼 15g에서 용량이 40%나 업그레이드된 21g 대용량 버전 기획 세트가 출시됐는데요. 5월 4일 토요일 단 하루 올리브영 오특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잘 쓰고 계셨던 비탐지들이나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은 5월 4일 놓치지 않고 달려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우리 비탐지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댓글로 이 제품에 대한 기대평 혹은 사용 후기를 남겨주시면 무려 2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요거 제가 요즘에 달고 사는 제품이죠. 스킨푸드 연어 다크서클 컨실러 크림인데요. 제가 원래 2호 구매했다가 이번에 1호도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은 여러분 눈 밑에 주름 부각 많이 있으신 분들, 주름에 끼임 현상 많이 보이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이 제품을 제가 어떻게 구매하게 됐냐면 그 네이버 포스트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아티스트 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제품들 소개하는 포스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제품을 눈 밑에 주름 방지용으로 쓰신다길래 오 뭐야 신기하고 바로 구매해서 써봤는데 진짜 저한테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코덕분들이라면 예전부터 봤을 그런 제품인데 얘가 이름처럼 정말 컨실러 크림이거든요. 일반적인 컨실러 제품이랑은 다르게 되게 쫀쫀하고 밀도감 있는 크림 제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완전하게 그 다크서클 커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1차 주름 끼임 방지용으로 한번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해요. 그래서 얘를 좀 넓적하게 먼저 발라준 다음에 사실 얘만으로는 커버력이나 컬러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루나 컨실러 팔레트에 컬러 한 가지랑 믹스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다크서클 부위에 발라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주름 끼임이나 주름 부각도 방지가 되고 다크서클 커버도 확실하게 되고 환상의 조합이거든요. 요거 제가 메이크업 할 때 꼭 빼먹지 않고 요즘에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비탐지들한테도 다시 한번 소개드려봤어요. 근데 구매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게 컬러가 좀 많이 어두운 편이에요. 2호는 사실 태닝 하신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정도로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23에서 25호 피부도 1호를 쓰시면 잘 맞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많이 페어리한 피부톤이다 라고 하시면은 1호도 어둡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꼭 참고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썼을 때 그 건조함이 방지가 되니까 주름 끼임이랑 부각이 확실히 덜하다고 느꼈는데 혹시 나는 이 제품으로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엘리자베스 아덴의 8아워 크림 있거든요. 그거를 샵에서 눈 밑에 많이 써주세요. 그게 진짜 쫀쫀한 엄청나게 꾸덕하고 그 보습감이 강력한 크림인데 눈 밑에 끼임 방지용으로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그걸 써주시더라고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겔 마스크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러뷰의 카밍 리페어 어린 시카 겔 마스크예요. 근데 이거 진짜 여름에 모델링팩 하기 귀찮을 때 이거 쓰시면 돼요. 보통 여름에 그 열받을 때 피부 열감으로 인해서 화장이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얼굴에 붙이자마자 일단 쿨링감이 엄청나고 떼어냈을 때도 쿨링감이 피부에서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감을 미친 듯이 잘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겔 마스크 제품들 중에서 진정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좀 드물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시카 진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좀 트러블 많이 올라왔을 때 사용해도 오히려 붉은기랑 열감 진정이 잘 돼서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좀 중요한 날에 얘를 먼저 붙여가지고 열감을 싹 빼줘요. 그리고 얘가 떼어낸 다음에도 쿨링감이 지속되니까 그 피부가 시원한 상태로 메이크업까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40분 뒤에 떼어내는 제품인데 얘가 한 30분 뒤부터 반투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피부에서 그 유해 성분을 좀 빨아들인 게 느껴지고 떼어낸 다음에 피부결을 보면은 되게 좀 쫀탱쫀탱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피부에 묻어나는 그런 화장품 제형은 전혀 없는데 피부결에서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는 쿨링이랑 수분이랑 진정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어가지고 여름에 열감 많이 올랐을 때 근데 오늘 중요한 날이어가지고 화장 잘 먹어야 된다 할 때 그날 응급용으로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사실 그 콜라겐 팩 중에 바이에콤 EGF 마스크팩 너무 좋아하잖아요. 걔도 시원하고 되게 좋긴 한데 그 쿨링감으로 따지면 얘가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이라 이 제품으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특히 모델링팩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겔 마스크 제품으로 대체해서 쓰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탐지들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인데 들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인데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전부터 잘 쓰던 거는 리뉴얼 전 버전이고 제가 이번에 들고 온 거는 리뉴얼 후 버전이거든요. 근데 원래
원래 기존에는 파하가 7%가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리뉴얼 되고 나서 파하 성분이 10% 함유로 증량이 됐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 효과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느껴본 결과 사용감은 동일합니다. 저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이 제품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비유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저는 듬뿍 발라줘요. 듬뿍 발라주고 3분이나 5분 정도 대게 해줬다가 화잘먹 패드로 가볍게 닦아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원래 하던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 그대로 해주면 은갈치가 그 반딱반딱하게 그 광나는 것처럼 피부에서 광이 나게 만들어줘요. 근데 뭔가 피부에 촉촉한 화장품이 발려서 그런 글로우한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 피부 자체가 은갈치가 된 것처럼 반딱반딱 이렇게 광을 뿜어내거든요. 그 표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중요한 날에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막 결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막 블랙헤드랑 피지 결석화 난리 났다 했을 때 그때 막 당일에 각질 케어 하려 그러면 오히려 좀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마무리 사용감이 보습감이 정말 짱짱해요. 그 보습감 때문에 그런지 저는 자극감을 아예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날에 화잘먹 치트키 용도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뷰텀찌가 간증 후기 저한테 DM 보내주셨는데 언니 제 광 봐요, 언니 방법 똑같이 했는데 저 피부에서 광 난리 나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사진을 봤는데 어떤 분이 뷰텀찌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중에 가운데에 계신 분이 유독 피부에서 그 은갈치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뷰텀찌 맞냐 했더니 맞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피부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뷰텀찌들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고 효과를 느끼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전하게 추천드리는 제품, 요거는 제형은 처음에는 완전 물같이 흐리는 제형인데 피부에 다 흡수가 되고 나면은 수분 보습감이 진짜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써도 좋긴 좋지만 환절기나 겨울에 쓰시면은 조금 더 잘 맞는다고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성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각질 케어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피부 결, 그 다음에 각질 케어, 속광을 미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짜잔, 픽서인데요 여러분. 우리 뷰텀찌들이 저 픽서 뭐 쓰는지 궁금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요거 씁니다. 소내추럴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인데요. 아예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원래 헤어 제품도 썼었어요. 헤어 픽서 제품. 근데 제가 그날 이제 헤어 제품을 쓰려고 하는데 다 썼나 그래가지고 머리에 그 잔머리 고정용으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용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말 기대 안 하고 머리에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잔머리가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픽스 효과가 강력하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더 이 제품을 잘 쓰게 됐어요. 이 제품은 일단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분사력. 그 미스트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통 찍찍 나가는 제품들은 이렇게 안개형 제품들이 아니라 좀 스프레이 타입이 많아요. 그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칙칙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얘는 이렇게 좀 미용실에서 쓰는 헤어 스프레이랑 비슷한 용기여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사용하면 안개 타입으로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뭔가 물방울 맺히는 것도 없고요.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뭔가 불편하게 축축해지는 느낌이 없어서 편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이 다 흡수가 되고 나면은 피부에 진짜 꼬독하게 매트한 막이 하나가 씌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다 끝난 다음에 파우더 하기 전에 이걸로 싹 발라서 매트한 막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한 번 더 뽀송하게 잡아주면 파우더의 그 가루가 물처럼 뭉치는 현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픽서 제품 보통 그 매트한 막이 생기면서 꼬독꼬독하게 마무리되는 거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제품들 중에서는 저는 이게 가장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지금도 머리에 잔머리 고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뷰텀찌들이 잔머리 고정용 뭐 쓰시냐고 물어봐 주셨을 때 제가 국내 제품으로는 이거 추천드렸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픽스 효과가 강력해가지고 좀 강력한 픽서 제품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소내추럴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2년 넘게 꾸준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요거는 베이스 제품인데 여러분 이거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정샘물 스킨 누더 쿠션 컨실러 라이트인데요. 원래 스킨 누더 쿠션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쿠션 컨실러예요. 이게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저도 처음에 보고 쿠션의 미니어처 버전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쿠션 컨실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진짜 컨실러인데 쿠션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쿠션 퍼프도 살짝 죄송해요. 더러워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각진 형태로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 터치해주기가 너무 좋고 모양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섬세하게 터치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정말 쿠션처럼 찍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발라준다고 해도 이렇게 앞볼이나 광대 쪽에 붉은기가 좀 비친단 말이에요. 그런 부위에 한 번 더 얘를 터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커버를 해주면 정말 속 시원하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정샘물 그 쿠션, 정샘물 베이스 제품들의 커버력은 뭐 말해 뭐해잖아요. 근데 제형감이 요즘에 나오는 쿠션들 대비해서는 좀 도톰한 편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있는데 이 제품은 컨실러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얼굴 전체에 바르지 않고 진짜 커버가 강력하게 필요한 부위 거기에만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 정말 속 시원하고 강력한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반신반의하면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되게 잘 가가지고 컨실러를 넓은 부위에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만약에 국소 부위에만 커버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저처럼 좀 넓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위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써보시는 거 강추. 사용감은 그거랑 비슷해요. 정샘물 스킨 누더 커버리에요 쿠션 있죠? 이 컬러랑 똑같이 생긴 거 그거랑 저는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커버력이 강력한 것 대비 그 밀착력이 되게 얇게 차곡차곡 붙는 타입이어서 얘를 바른다 그래서 베이스가 두꺼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정샘물 그 쿠션 제품들보다 제형감이 조금 더 얇고 밀착력이 높아졌다고 느꼈을 정도라 컨실러인데 리퀴드 하면서 제형이 얇은 제품 찾으신다, 커버력이 높은 거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강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라이머를 어떻게 빼놓고 말하냐고요. 아워글래스 베니쉬 에어 프라이머, 그 다음에 보나메드사 오렌지 스킨 딜리트 프라이머인데요. 먼저 아워글래스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제가 이번에 그 뽐니 언니 채널에 제 인생템 터는 거 찍으러 갔는데 그때도 이 제품들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아워글래스 제품은 가격대가 솔직히 비싼 편인데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했거든요. 우선 제형을 한번 보시면은 약간 스킨케어인데 프라이머 같은 제형의 스킨케어 제품이랑 비슷해요. 이거 아마 스킨케어 다양하게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크림 안에서도 묘하게 그 프라이머 재질이랑 비슷한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형이에요. 일반적인 프라이머 제형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묽다 싶을 정도로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얘가 여러분 바르잖아요? 피부의 마무리가 정말 빠르게 돼요.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막 피부를 매트하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송하고 실크하게 피부에 싹 붙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에 가장 좋냐면 코 옆에 요철 있죠, 여러분. 이런 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 부위들 사이사이에 스무스하게 펴발리면서 금세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진짜로 마치 블러로 한번 여기를 누른 것처럼 표현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큰 모공보다는 잔주름, 요철, 유분기 잡아주는 용도로 강추해요. 특히 요철 커버가 너무 잘 됩니다. 요철을 이렇게 눌러버려요. 뽀송하고 실키함으로. 그리고 제가 프라이머 원래 안 썼던 거 비탐치드 아실 텐데 그 이유가 오히려 프라이머를 쓰고 쿠션이나 파데를 바르면 저는 그 밀리고 떡지고 찍히는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이만 못한 그런 현상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들뜨는 것 때문에 프라이머 안 쓴다 이렇게 답변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사용한 다음에 쿠션 파데를 발라도 뭐 밀리고 떡지고 찍히는 현상이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얘가 제형감이 진짜 실키하게 피부에 싹 밀착이 돼버리니까 지금도 피부 만져도 그 제형감이 아예 안 느껴지거든요. 때처럼 밀리고 이런 현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쓰시는 그 스킨케어나 베이스 루틴에서 얘를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왕모공, 왕여드름 흉에 추천드리는 프라이머인데요. 얘는 진짜 여러분 짐승 용량인 것 같아. 안 달아요, 왜. 제가 얘는 메이크업 할 때 맨날 쓰는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한번 탁 해가지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이렇게 묻힌 부분 이거를 이렇게 왕모공 부위에 쓱쓱 가볍게 펴바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코랑 앞볼에 그 모공 구멍들이 커버가 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제가 사실 프라이머를 썼을 때 제 모공이랑 흉이 정말 강력하게 커버된다라고 느꼈던 적이 별로 없는데 얘는 진짜 눈으로 보일 정도로 모공 구멍 그 굴곡들이 커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제 이 왕모공이랑 흉터가 있는 부위에 꼭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구매를 했던 이유가 모공 전용 제품이 요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피부에 바르면 여러분 묘하게 살구빛으로 톤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피부가 화사한 느낌보다 내 원래 피부보다 약간 뽀샤시하게 바뀌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볼이랑 여드름 흉이 많은 부위에 전반적으로 발라주면은 좀 뽀얗게 톤업이 되면서 왕모공이랑 그 여드름 흉들도 커버가 되고 그리고 마무리가 보송하게 픽스되고 끝나는 편이에요. 얘는 픽스되는 속도는 아워글래스보다는 약간 느린 편이긴 한데 픽스되면은 극강의 보송함이 느껴져서 정말 지성이신 분들, 나는 모공도 많은 편이고 좀 유분기가 많아서 뽀송한 표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바른 다음에 쿠션이나 파데 바르면 평소보다 훨씬 더 뽀송하게 표현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뽐니 언니도 몰랐는데 이 제품 알고 있더라고요. 뽐니 언니는 이것만 쓰면은 지속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속력 높아야 되는 날 쓴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직업템 프라이머지만 다시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요거는 여러분 매직 실러인데요. 요거 소내추럴 파우더 포룸 메이크업 세팅 멀티 매직 실러인데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한 3년, 4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안 썼냐면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리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화장을 보호해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제품들 좀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매니큐어처럼 생겨가지고 이거를 메이크업 한 거 위에 이게 바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썼는데 얘가 샵에서 그렇게 많이 써요. 제가 특히 요즘에 에이미어블이라는 샵에 자주 가는데 그 샵에서 쌤이 요거를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 살짝 얄쌍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여기 아이라이너 꼬리밴드 있죠? 여기 위에 그 얄쌍한 브러쉬에 묻어있는 액으로 한번 톡톡톡톡 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라이브 끝나고 딱 집에 가서 봤는데 야밤에 눈꼬리가 그대로인 거예요. 요즘에 또 날씨 더워지고 제가 좀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이게 막 우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눈가 자체에 촉촉함이 많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눈물이 고이면 눈꼬리가 좀 지워지는 편인데 얘를 사용한 날에는 눈꼬리가 안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쌤한테 배워온 꿀팁 두둥, 이거 그대로 사용해주지 않고 얄쌍한 브러쉬에 액을 묻힌 다음에 이 눈꼬리에 사용해주기, 눈꼬리 아이라인에 그렇게 써주는 이유는 이 안에 많은 양이 머금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사용하면은 이게 약간 국물이 흘러요. 국물이 흘러가고 눈에 들어가면 조금 아프다. 그래서 얄쌍한 브러쉬에 소량만 묻혀가지고 이 아이라인 보호해줄 부위 위에 톡톡 해가지고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닥 속눈썹 지금도 붙여놨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이 끝에를 한번 발라주는 거예요. 그 이유, 이 가닥 속눈썹이 눈 떴을 때 눈두덩이에 닿으면 그 눈두덩이가 마스카라가 묻어가지고 번지는 현상들이 보이잖아요. 얘가 그거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 인조 가닥 속눈썹 끝부분에다가 이거 브러쉬 채로 발라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발라줘도 되는 게 굳이 국물이 흘러가지고 눈에 들어갈 염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입술 위쪽, 여기를 왜 발라주냐면 입술을 매트한 제품으로 이렇게 오버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매트한 제품으로 오버립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발라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려준 다음에 그 위에 촉촉한 글로우 제품을 바르면 오버립 해준 게 확실히 안 지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군데 부위에 꼭 써주신다고 하길래 저도 요즘에는 따라서 그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은 그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여름에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아요. 약간 효과가 진짜 있을까 해가지고 반신반의했던 제품인데 제가 그 효과를 느끼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화장 지속력을 높여준다고 느껴가지고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뚜둔 마스카라인데요, 여러분. 와, 요즘에 제가 이 조합으로 매일 바르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거 메이블린 뉴욕의 스카이 하이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저는 뷰러를 먼저 사용해 준 다음에 고정용 마스카라를 먼저 발라줘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먼저 고정을 해놓지 않으면 얘네들이 컬링된 게 축 쳐져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사용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거 처음 사용했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고정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에 인조 속눈썹 붙일 거를 감안해가지고 컬링을 좀 빡세게 넣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얘를 발라주면은 무슨 본드를 붙인 것 마냥 얘가 고정을 확실하게 해주더라고요. 진짜 안 쳐져요.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이 브러쉬 솔. 얘가 그 일반적인 우리나라 그 마스카라 솔처럼 생긴 게 아니고 약간 실리콘 봉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속눈썹이 짧은 사람들은 이렇게 터치하는 순간에 살짝 그 살에 묻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쓸 가치가 있는 제품. 정말 얘는 그 뿌리, 속눈썹 컬링해준 거 뿌리 고정용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요거 미샤 제품을 발라주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샵민수한 거 아시죠? 샵에서 요즘에 이거 없는 샵을 못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뷰러 해주고 바로 이 제품 써주면 안 됩니다. 얘는 쳐져요. 그러면 얘를 왜 써주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으로 그 뿌리를 고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속눈썹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이 가닥가닥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얘를 그냥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발라줘요. 그러니까 뭐 스킬 필요 없고 그냥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발라주면은 속눈썹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닥을 잡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그렇게 가닥을 붙여준 다음에 한 번 더 롱래쉬 마스카라로 속눈썹 길이를 늘려줘요. 그렇게 해주면 확실히 원래 그냥 마스카라 하는 거랑은 다르게 가닥이 이쁘게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조금 가닥가닥 잡히는 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은 마스카라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서 가닥을 잡아주는 편이에요. 얘는 덧발라도 뭔가 뭉치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마스카라 하고 얘 바르고 또 마스카라 하고 얘 바르고 덧발라서 여러 번 사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가 여러분 고정이 되면은 접착 본드처럼 이렇게 픽스가 되거든요. 진짜 극강의 접착력으로 변하는데 그것 때문에 얘를 사용해주고 가닥을 한번 잡아주면 가닥이 풀리지가 않아요. 내 속눈썹 끼리도 가닥 속눈썹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가닥 속눈썹을 붙이는 편이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에서 인조 속눈썹을 가닥으로 붙여주고 한 번 더 얘로 가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조 속눈썹 애들도 알아서 가닥가닥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대로 쓰는 방법을 터득한 이후로 왜 샵에서 쓰시는지 알겠다.
샵에서 그랬거든요. 이거 없으면 가닥 속눈썹 표현 못한다고 라고 말하실 정도였는데 제가 그 쓰는 방법을 터득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거 없으면 진짜 마스카라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가닥 속눈썹 표현을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눈화장 치트키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비탐치드 그러면 이렇게 여름 베이스 메이크업 고민 타파하는 저의 치트키 제품들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베이스 들뜸이나 끼임 그리고 색조 제품들 무너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